여러분, 별건 아니고, 내일 시험장 들어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국민대학교 몇 개 지문을 좀 더 풀어봐 드리려고 해요. 보니까 오후 문제에서 어려운 게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 좀 모아서 몇 개 좀 풀어드리고요. 이제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풀이법 좀 다지실 수 있게 잡아드릴게요. 깊게 풀어드리진 않을 거고, 포인트만 딱딱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여러분 마무리 잘 하시고, 다시 한번 외웠던 단어들도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이럴 땐 단어를 외우려고 하기보단 쭉 한번 정독해 보세요. 그리고 구문 복습이 많이 돼 있으신 분들은 구문 필기 암기도 다시 한번 쭉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작년도에 나왔던 국민대 기출의 답의 포인트들, 그리고 풀이법들 다시 한번 쭉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9번, 20번 한번 볼게요. 이거 좀 많이 질문하시는데, 여기 search confirmation 보이시죠? 얘가 의미하는 걸 묻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찾으면 되겠네요. 서치도 있고 앞뒤에서 찾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보실 때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죠? 일단 밑줄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요. 주어, 자동사, 보어니까요. 밑줄은 원인 자리에 써 있네요. 그럼 바로 앞에 문장의 원인 자리에 뭐가 써 있는지를 보겠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앞 문장의 원인 자리가 이렇게 by ing 보이시죠? 방법은 원인이라고 했으니 원인 자리에 써 있는 얘기가 그대로 들어간다면 정답을 exterminating the human species all life 블라블라 찾으면 보이시죠?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19번 문제가 될 거고, 원인 자리끼리 연결시켰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문장 삽입. 자, 결국 여러분 문장 삽입 풀 때 중요한 게 뭔 것 같으세요? 시작점, 끝점 맞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앞에 그렇다면이 있고, 인간은 헛되이 살지는 않게 될 것이다가 시작되는 점, 헛되이 안 살고 잘 살 거다라는 얘기가 시작되는 점을 찾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들이 잘 살 것이다 같은 얘기로 되는 시작점이라는 게 없으면, 그러면 다른 걸 봐야죠. 끝점으로. 끝나는 점으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결국 제가 집중하는 건 1번, 2번, 3번, 4번을 보면서 여기 다음 문장을 결국 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지워 나갈 거고요. 지워 나갈 때 제가 활용할 건 뭐냐면 이 선지 다음 문장의 소재예요. 여기 예를 들어 A가 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A가 써 있고 제시문에 A가 안 써 있으면 1번은 여기 못 들어가겠죠. 뭐야? 남자에 대한 얘기가 여기 있네. 제시문엔 남자 얘기가 없네. 그러면 여기 안 되겠다죠.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A 얘기가 여기 없네. 분명히 여기 A가 있어야 이 A가 나오는데 여기 없네. 제시문에 A가 있네. 그럼 여기도 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지워갈 수 있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인간은 헛되이 살지는 않을 것이다 얘기의 시작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A번 뒤에 보시면 컨서메이션을 받아주는 게 여기 있어요. 원인 자리에 써 있는. 이 완성시키고 성취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여기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A번은 아웃이에요. 자, 그 다음에 B번 D는요. 여기는 여러분 보시면 인간 얘기가 아니죠. 다른 행성에 이성적인 존재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여기는 애초에 인간 얘기가 아니에요. 애초에 인간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스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인간이 살고 말고에 대한 얘기니까요. 그리고 C번 D로 가볼게요. 자, C번 D로 갔을 때는 뭐가 있냐면 their instrument. 얘 instruments를 받아주는 애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their instruments에 될 만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there도 없죠. 매는 단수고요. 이 대어를 받아줄 만한 게 여기 없으니까 얘도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끝점으로 모를 땐 뭐라고요? 어려울 땐 끝점으로 간다고요. 즉 A번을 절에서 지웠고 B번은 어차피 인간 얘기 여기 아니어서 지웠고 C번 D는 대어를 받아줄 만한 복수 명사가 여기 없으니까 지웠고 대어를 받아줄 만한 애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지웠고 정답은 D번이에요. 그럼 이렇게 3번, 4번을 쿨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점으로 판단하겠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끝점, 바로 뒤에 시작되는 거 못 찾으면 끝점, 정말 모르겠다, 끝점이 될 만한 포인트로 이런 데 찍으세요. 끝점이 될 만한 포인트로 찍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게 21, 2, 3번이에요. 21번에 보시면 데이가 가리키는 걸 묻고 있죠. 자, 여러분. 그들이 가리키는 게 사람들이고요. 그들 생각에 보는 게 데이고, pay for 요렇게 되는 거고요. 자, 레이센스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가치가 있는 만큼을 지불하는 거예요. 즉, 그것들이 가리키는 건 그들 생각에 가치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개념이죠. A, B, C, D 중에 가치가 있고 없고에 대한 얘기를 받아주는 복수 명사를 찾으면 됩니다. 복수 명사를 찾으면 되겠고, 가치가 있고 없고는 여기에 대해서 돈을 내는 거니까 이게 지금 가치를 가진 존재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페이하는 거니까요. 아, 이 중에서 가치를 가진 존재가 라이센스니까 제이가 가리키는 것도 라이센스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라이센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라이센스에 대해서 돈을 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데이가 가리키는 건 3번 지침초론 문제 이렇게 또 한번 풀어봤고요. 자, 이 글을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이론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뭔가 성공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실용적인 사람들, 비즈니스의 실용적인 사람들은 게임 이론을 그냥 무시한다고 돼 있죠. 그런데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게 돼요. 하룻밤 사이에 바꾸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쭉 그 게임 이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트루스가 나오는 거예요. 즉, 여기 트루스 얘기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냐면, 아, 지금 이게 뭔가 옥션, 경매 같은 얘기가 있었나 봐요. 뭐 경매 같은 데서 우리가 돈을 벌었다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죠? 우리가 돈을 벌었다 같은 얘기가 되는 거고, 얘는 뭐 옥션 게임의 규칙의 설계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이 되는 거고, 결과는 아메리칸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은 200억 달러를 돈을 벌게 됐고, 됐죠? 그리고 여기 이 말을 볼게요. 그래서 텔레콤 산업을 파괴시키는 사람으로 나를 설명했고, 이런 것들이 다 통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필자가 여기서 반박하기 하는 거예요, 반박. 자, 필자가 여기서 반박을 하는 겁니다. 텔레콤 산업 자체가 파괴되지 않았어요. 그냥 가치 있는 만큼 돈을 낸 거지 파괴된 거 없습니다. 됐죠? 그리고 트루스 얘기가 진짜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 바로 뉴스위크가 올바랐던 얘는 잘못된 통념이고요. 뉴스위크가 올바랐던 유일한 부분은 여기에요. 게임 이론 자체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진짜 그들이 뭘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효과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이론은 효과가 있다는 얘기로 쭉 끝나게 되는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2번 문제를 보시면요. 게임 이론은 이론적으로 실제로도 이게 트루스죠. 이게 트루스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도 성공했는데 현실에서는 성공 못했다고 별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게임 이론은 잘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 이론은 잘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 요거는 맞아요. 됐죠? 게임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해 주는 것도 주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 분야에 쓸 수 있다는 것도 여기 트루스에 해당하는 사실 1, 2, 4번이 전부 다 트루스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1, 2, 4번이 전부 다 트루스에 해당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 바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게임 이론은 됐죠? 게임 이론을 통해서 모두가 이득을 봤다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 모두가 얘네 둘 다 이득을 봤다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잘 효과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즉, 게임 이론 자체가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지. 게임 이론 자체가 효과가 있다라는 거지 둘 다에게 이득을 준다는 아니에요. 즉, 둘 다에게 이득을 준다는 아닙니다. 한쪽이 이득을 보고 한쪽은 좀 덜 보고 이건 맞아요. 근데 효과는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정답은 3번. 나머지가 다 그리고 주제예요.
여러분들 나머지 주제를 지우고 남은 거 하나를 찍으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3번으로 가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등장하는 거니까 그냥 알아둘게요. 여러분, 게임 이론, 그리고 이런 걸 볼 때는 항상 제로섬 같이 좀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그냥 모르겠을 땐 이거라도 하세요. 누군가 이득을 보면 다른 사람은 이득을 못 보는 걸 게임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보통 지문에 다 써 있는데 혹시 이 판단이 잘 안 서면 이렇게라도 푸세요. 이거 찍어서라도 맞아야 되니까. 요거 좀 여러분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23번에도 3번 선지를 볼게요. 요거 radio frequency라고 돼 있죠. 자, radio frequency에 대한 정부의 경매가 흐름을 바꿨다라는 부분이 여기부터 그 경매 얘기가 쭉 나오는 거죠. 흐름을 바꿨고 그걸 통해서 알게 된 것들에 대한 얘기가 얘가 뭐가 되는 거죠? 핵심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산업의 경매의 지금 핵심이 이거예요. 그래서 라디오 프리퀀시를 파는 것에 대해서 경매에서 벌어졌던 일 때문에 생긴 결과기 때문에 이거 그냥 핵심을 전부 담고 있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항상 핵심을 담고 있는 선지부터 고르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요거 좀 생각해 주시고 정답을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 30번도 이것도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이것도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얘는 정이고요. 얘는 뭐 조사해보니가 되는 거예요. 얘는 결론적으로고 얘는 in additio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건 사실 답으로 잘 안 돼요. 이런 건 무시하세요. 앞으로도. 그리고 정의상 어떻다 in conclusion은요. 둘 다 같은 말로 이어질 수 있어요. 둘 다. 그래서 앞뒤가 그냥 같은 말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얘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by definition은 이런 게 있어요. 정의상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항상 뒤에는 반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듣죠? 정의상 그렇다라는 건 항상 뒤에 반대가 즉 A가 나오고 그 반대가 뒤쪽에 나올 수도 있기는 있어요. 이것도 나오면 알아두시고. 그리고 조사해보니라고 돼 있죠? 무시하라고 했지만 얘부터는요. 조사해보니 그게 맞았다가 될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그래서 무시하라는 얘기예요. 같은 말이고 얘는 in addition. 그래서 by extension은 in addition과 똑같은 거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됐죠? 요 상태로 우리 볼게요. 요 상태로 여러분 여기 1960년대 보이죠? 이 하드 와이어드라는 거는 1960년대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고 이런 걸 나타내 주게 된대요. 하드 와이어드에 대한 정의네요. 60년대에 나왔던 정의, 60년대에 나왔던 정의, 과거의 정의가 될 수 있어요. 얘랑 비교될 만한 현재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얘랑 비교될 만한 현재 얘기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부터 또 현재 정의가 좀 더 많아졌나? 옮겨갔나? 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또 가볼게요. 약간 옮겨간 또 다른 정의가 나왔죠. 시간이 흘러가서 생긴 또 다른 정의. 얘랑 같은 말인지 또 다른 걸 정의하는지를 보려고 했더니 여긴 또 다른 걸 정의하는 얘기. 여기서부터 그 정의의 문제점 얘기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즉, 이 글은요, 하드와이어들에 대한 거에서 정의가 변해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걸 의미하다가 몇 년 안에 이렇게 의미하게 됐고, 또 이걸 의미하게 됐고, 거기서 문제가 시작됐고, 즉, 하드와이어드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가 변해가고 있다라는 글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에서 또 다른 정의로 달라졌으니까 인에디션이 되겠죠. 또 이런 걸 정의하게 되었다. by extension이에요. 이걸 의미하다가 이거 말고도 여기까지도 의미하게 되었다. 바로 by extension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에 대해서 B, C, D를 말하고 있으니 by extension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4번을 찍어주시면 되는 게 자, 요거 기억해 두시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문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게 되는 거고, 또 이번엔 여기 마지막이죠. 아, 완전 현재구나. 이제 여기가 현재 정의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의의 변화를 보여주는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의의 변화를 보여주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 이거는 첫 번째 문장을 정확히 반대로 쓴 얘기죠. 하드와이어드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여전히 잘 모른다요. remains in dark는 아니죠. 처음에는 이거로부터 시작됐다가 점차 바뀌어간다는 얘기죠. 즉,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른다가 아니라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어졌고 점차 바뀌어져 갔다는 얘기죠. 이거 완벽하게 주제를 반대로 써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요.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대로 완벽하게 써둔 거 찾아주시면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치불일치는 뭐라고요? 반대. 기본적으로 반대고, 자, 다시 한번 이거 쓴 김에 정리해 볼게요. 일치불일치 모르겠으면, 자, 다시 기억해 드릴게요. 주제문이 될 만한 표현만 찾아보세요. 주제문이 되는 표현, 또는 첫 두 문장, 마지막 두 문장, 여기에 해당하는 선지부터 일단 찾고, 그래도 안 보이면 넘기세요. 절 믿고 넘기세요. 어차피 주제 못 잡으면 일치불일치는 못 풀 확률이 높은 거니까 그렇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게 29, 30번이 될 거고, 자, 두 지문만 더 풀어드릴게요. 35, 6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35, 6번은 여러분들이 뭘 보셨어야 되냐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이것만 정확했어도 돼요.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문의 중간에 과거 표현은 깔고 가는 표현이다라고 했었죠. 지문의 중간에 과거 표현은 깔고 가는 표현, 한번 반대가 됐다가 다시 반대로 돌아오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얘기가 지금 뭐죠? 동물들도 공평함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예요. 동물들도 공평하게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주제가 되는 거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깔고 가는 표현이 되는 거고, 여기도 주제가 될 거고, 요 얘기도 동물들이 공평함에 대한 감각이 있다예요. 즉, 동물들이 공평함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얘기를 쭉 쓰다가 여기 중간에 깔고 가는 표현으로 반대가 잠깐 나왔다가 다시 반대가 돼서 여기 부분이 동물들이 공평하다는 생각이 있다라는 부분이 되는, 그래서 지문의 중간에 과거가 나오면 깔고 가는 표현이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문장은요 어떤 부분이 돼야 되죠? 동물들에겐 여기 깔고 가는 표현인 이 부분, 이 깔고 가는 표현인 이 부분은요 동물들은 공평함이라는 것을 모른다예요. 즉 인간들만이 안다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인간들만이 공평함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부분이 이겁니다. 즉 여기 지금 인간의 영역이라고 돼 있죠. 인간의 영역이라고 돼 있으니까 뭐가 돼야 되죠? 오로지 인간들만이 공평함을 가지고 있다요. 오로지 인간들만이 공평함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요 깔고 가는 표현이 되는 거고, 오로지 인간들만이 가지고 있다가 되려면 쏠이에요. 유일한. 오로지 인간들만이 공평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과거의 생각, 지금은 동물들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는 여기까지를 봤을 때는 쏠이 들어가야 과거에는 인간들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여러분 2번 선지가 어때요? 동물들은 뭐가 정당하고 뭐가 정당하지 않은지를 구별한다. 뭐가 공정하고 아닌지를 구별한다. 이거 그냥 완벽하게 주제 맞죠? 여러분 진짜 주제부터 찾는 겁니다. 진짜 이걸 잊지 마시라고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39, 40번 얘는 동의어 문제. 여러분 선지의 단어 하나로만 돼 있다. 동의어 문제가 기본이에요. 물론 시간이 남으면 풀어보셔도 됩니다. 뭐 어떻게 논리 추론해 보셔도 되는데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때 동의어 그냥 단어 하나 선지 보인다. 그냥 동의어 문제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트루 문제. 여러분 이것도 볼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 은둔자에 대해서 어떻게 주제를 잡았냐가 핵심이에요. 됐죠? 어떻게 주제를 잡았는지가 핵심이고요. 얘는 뭐 세상에서 이렇게 은둔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여기 볼게요. 여러분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요
그리고 이래가지고 나는 욜로 은퇴한다가 돼 있어요. 즉 사람들의 환경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 때문에 내가 물러나는 겁니다. 됐죠? 사람들의 태도와 이런 것들 때문에 물러난다예요. 결국 이 글의 주제는요. 은둔자들은요. 환경 때문에 세상에서 멀어진 거예요. 훌륭하죠? 그리고 우리는 환경을 본 순간 항상 어떤 생각이 들면 되죠? 잊지 마세요. 후천. 태어나서 이런 환경 때문에 이렇게 물러나게 된 겁니다. 즉 반대가 뭐죠? 선천. 선천적으로 그런 건지 후천적으로 세상 때문에 그런 건지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고, 여러분 이 40번의 2번 선지에 보이시나요? 이래서 제가 구문할 때부터 얘는 선천적으로를 누누이 말했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선천, 후천은 항상 같이 가면 돼요. 뭔가 환경 때문에 이렇게 변했다. 이것은 후천이고, 그런 거 관계없이 원래 그랬다. 선천. 완벽하게 주제 정반대 선지를 naturally를 가지고 표현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naturally란 단어는 선천적으로가 먼저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걸 잡아냈으면 되는 문제가 요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얘도 이런 식의 관계성에 따라 완벽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했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신 것들 위주로 제가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번 선제가 이게 주제 반대라는 거. 환경 때문이 아니고 선천적으로 그랬다는 주제 반대가 될 수 있는 거여서 정답은 2번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뭘 좀 더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준비해 본 거니까요. 혹시 이 지문들이 좀 어려웠던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보시고, 그리고 국민대 기출을 많이 못 풀어보신 분들은 이 문제라도 꼭 풀어보시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보시고 시험장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승하시길 바라고, 시험장 들어가셔서는요. 과감하게 푸시고 져도 됩니다. 대신 쫄고 오진 마세요. 제가 그랬죠. 안 맞으려고 하면 지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맞더라도 때린다예요. 그래서 맞더라도 때린다는 심정으로 이 과감하게 답을 찍고 기세 좋게 답을 다 찍은 다음 당당하게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첫 시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이렇게 독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요. 전국에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이렇게 독해를 가르치는 분들도 전국에 저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시고 답 찍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또 수업 시간에